웹툰 더 복서. 수많은 작품이 올라오는 네이버 웹툰에서 당당하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웹툰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메인 스토리는 끝이 나고 외전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완결을 앞둔 웹툰이죠. 더 복서의 작가인 정지훈 작가님의 작품들은 기독교적인 성향이 매우 도드라지는 웹툰입니다. 더 복서 또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복서가 무교인과 반종교인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스토리 라인과 그 스토리가 대중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한 작가님의 노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반종교인인 제가 더 복서의 종교적인 성향을 제외해서 작품과 그 작품 속 메시지를 해석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아론과의 매치가 끝나고 유는 K의 진정한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압도적인 능력과 경기력은 자극적이었죠. 관중들도 그런 유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유에게 도전하기 위해 칼을 갈고 현역으로 복귀한 제이에게도 큰 기대를 하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제이가 뭔가 보여줄 거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경기는 압도적이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관중들은 분노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제이는 성적이 좋은 선수였긴 했지만 그 성적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난다긴다는 선수들은 물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선수들도 유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왜 관중들은 실망을 했으며 그 실망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관중들은 자극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싱계 최고의 전적과 능력을 가진 아론과 유의 충격적인 경기를 보고 관중들은 자극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유와 제이의 경기에서 그런 자극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극에 중독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극이 자기적이기 때문이죠. 자기적인 건 오로지 고객을 위해 맞춰주니 고객들은 이타적인 마음은 뒷전으로 하고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여기저기서 치이고 지쳐버려서 생긴 스트레스를 확실한 쾌락과 자극이 보장된 유의 경기를 보면서 풀려는 거죠. 한마디로 유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담겨있는 펀치에 이해나 공감은커녕 환호와 열광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더욱 자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고객을 길들이는 사람, 작중에서는 K가 그런 역할이죠. 유를 통해서 민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 K. 그는 자신의 가장 눈엣 가시인 제이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제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흐르고 살이 튀어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치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에 제이는 복싱이란 거 참 멋있지 않나요? 서로가 온종일 상대방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부딪히는 것, 링 위에서 두 삶이 만나 서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사랑이랑 닮아있지 않나요? 라고. 제이는 지금 유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복싱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와 유가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복싱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한 관중들은 더 이상 흥분해 있지 않고 고요히 둘의 시합을 지켜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제이는 링 안에 있는 유에게는 구원을 위한 공감을, 링 밖에 있는 관중들에게는 자극적인 것으로 취하는 쾌락이 아닌 사랑으로 보여주는 감동을 목적으로 계속 라운드를 버텨냅니다. 물론 유는 제이를 훨씬 뛰어넘는 괴물이기에 제이가 무너지긴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유를 위해, 자극에 중독된 관중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라운드 유의 펀치로 그의 삶을 이해한 제이는 한 발자국씩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K가 손질해준 유의 머리는 제이와의 경기에서 생긴 땀으로 인해 점점 내려가죠. K가 만든 작품으로서의 유는 망가지고 제이의 사랑으로 인해 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유는 혼란에 빠지며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복싱을 시작할 때 K가 말했던 복싱을 관두게 될 때까지 앞으로 단 한 대도 맞지 마라 는 말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으로 펀치를 맞습니다. 펀치라기엔 너무나도 느린 주먹을요. 그건 제이의 마음이 유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을 무너뜨렸으며 한편으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알아주지 못한 자신을 이해해준 사람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며 경기는 끝납니다. 또한 그런 장면을 본 관중들은 지금까지 유의 경기에서 받은 자극이 아닌 제이가 유를 이해하고 위로하여 그의 마음이 유에게 닿은 장면에 감동을 합니다. 관중 한 명 한 명이 유에게 이입되어 자신만의 상처를 유처럼 제이에게 위로받은 거죠. 그리하여 유는 구원을 받고 관중들은 자기적인 자극의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말했듯이 자기적인 것에 중독되면 이기적이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밖에 볼 줄 모르며 남을 이해해주려는 생각과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언쟁을 하게 되면 서로의 논리는 의미가 없어지며 결국 악감정만 남게 되어 서로를 헐뜯기 시작하죠. 결국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젠 그런 상황이 허구의 세상 속 사태가 아니게 되었죠. 그러니 자기적으로 양산되는 것들이 주는 자극이 아니라 단순한 승패와 대리만족 따위와는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제2의 시합 같은 자극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요? 가사에서 증오는 빼는 편인 김하운 래퍼처럼 다 퍼주면 뭐가 남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남는다는 낭만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금강산 디렉터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순수한 감동과 감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봅시다.